안녕하십니까. 어제 상장된 종목입니다. HPSP라는 종목이고요. 과거 2021년도에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했던 그 회사입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코스닥 61위 해당이 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8,542억 이렇게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인지 아닌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의 그 핵심 장비가 보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이 프레셔 어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압에서 예전에는 많은 열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고압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패킹을 할 수 있는, 크리스탈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때가 2021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HPS, HPSP 내년에 상장을 추진한다. 상장이 됐고요. 주관사는 농협 NH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어, 얘네가 지금 보면은 지금 어,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난 6월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민반도체가 지분 12.5%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어, 쭉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 공정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밑에 보면은 기업 공개에서, 뭐 이거는 참 좋은데, 시장 참여자들은 HPSP가 상장 시 3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이미 넘었죠. 이미 넘었고 뭐 긍정적 요인을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더벨 2021년도 6월달 기사인데요.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이고 지분 투자가 있었고 여기 보면은 BFE가 대주주일 경우 상장 이후 나중에 팔고 나면 주인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기술이나 경영의 연속성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SI인 한미반도체를 섭외한 만큼 상장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반도체 전공정의 어닐링 장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잘 모릅니다. 뭐 내부 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반도체에 생긴 손상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이제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고열이 아닌 고압 방식으로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케미컬들이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정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열 처리가 있고 열이 높지 않으면은 이제 고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개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니크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기술력을 위주로 좀 선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옛날 기사기 때문에 멀티플이 10에서 15배 정도인데 20배다. 20배는 좀 더 과한 거 같고요. 아직도 한 10배 정도, 10배에서 15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서 일단 재무제표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450억입니다. 보이시죠? 450억인데 지금 1분기 때 2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0억, 7, 800억 정도? 그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적정 주가는 지금 뭐 7천만 원, 7천억, 8천억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다른 것들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의 내용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해석은 뭐,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고압 머닐링 공정 개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유전율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계면을 개선하는 고압 열처리 장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발생하는 터널링 현상으로 인한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 도입.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솔루션이 고압에서 가스 농도를 높여 저온 공정이 가능하게 하는 고압 어닐링 개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체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제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압을 더 주면은 이게 대기압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내가 120도에서 물을 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압을 주면은 물이 액체 상태로 120도에 있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압력밥솥입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이 고온에서 물의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해줘서 100도 이상이 올라갈 수 있게 이런 건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 기체 상태인 것을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압을 하죠. 그래서 고압 방식으로 농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향기 기술을 활용한 당사의 땡땡땡 장비는 전 세계 고압 관련 인증을 받고 메이저 고객사의 가동주의 유일한 고압 열처리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압 장비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상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게 미세한 리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가압 장비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 안전과 압력 용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한 인증을 받고 대형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작게는 만들 수 있지만 대형화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노 공정이 줄어들수록 그런 기술 장비가 더 필요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은 당사 고압 열처리 장비는 45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100% 수소 농도를 유지해서 열처리를 극대화 함으로 고온 열처리 장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600도죠. 그러니까 이게 가압을 함으로써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고온으로 넘어가면은 그 기판 자체의 변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압력밥솥 잘 모르시는 분은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크고 미세하고 그게 450도까지 올라가고 그 안에 수소까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온 열처리와 고압은 압력 이게 그 예전에 그 뭐죠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16나노 이하에서는 공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16나노 이상에서는 열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수도 농도가 좀 높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독점 기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어떻게 됐건 이 회사가 요거에 대한 독점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비가 반드시 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압력 용기 안정치덕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고압에서 이런 처리한다는 자체가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권 인증 받았고요. 미주권 국내 고압 인증 제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매출의 유형이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100%라는 거. 고압 열처리 장비가 100%라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나갈지 얼마큼 나갈지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 변동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어떤 케미컬 화학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에 따른 그런 뭐 리스크는 크게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생산 라인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철비 신설 매입 계획에서 보시면은 화성시에 있고 착공 2022년도 예 이렇게 됐고 내년에 준공되고요. 그리고 연구시설이 R&D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내수만 하느냐 이제 밖에도 파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뭐 이 수출량이 내수도 늘고 엄청 늘고 있습니다. 제품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예, 지금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수출이 더 많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달러 환차익에 대한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모집에 대한 건 잠깐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H가 주관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사주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가 12% 정도 되고 일반 공모가 26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그 보호예수 기간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신규 종목이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읽어보시고 좀 보여드릴게. 이 회사의 리스크 중에 하나는 그 장비만 파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산업 사이클을 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용 내역이, 자금 세부 사용 내역을 보면은 연구개발비 위주로 돌리는 것 같고, 공장 쪽으로 좀 시설 자금으로 돌리고 운영 자금으로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사의 주요 시장 자체가 이제 10나노 공정의 이하의 반도체 시장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봐야겠지만은 이 그 산업 구조 자체가 하나 딱 그 장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건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수 의견이고요. 사업의 위험, 이건 무슨 사업의 위험을 네, 이거를 산업의 위험은 경기 둔화 및 주식시장의 변동 위험성이라 했는데 이건 조금 아니란 것 같고 여기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성, 가동률 저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경쟁 심화 여기 보시면은 특허권과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 투자 결제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경쟁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가 있다. 이건 경쟁업체는 솔직히 영업이익률 때문에 들어오겠죠. 돈이 되니까. 근데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재무 내용 잠깐 보면은 이게 6기죠. 2022년 이때 보면은 영업이익률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그겁니다.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이게 진짜 웃긴 게 노다지예요. 노다지.
예, 요걸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5기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5기? 예. 2021년도 요거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은 딱 봐도 아시겠죠? 452 나누기 917.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49%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요, 거저.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가 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업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은 제 생각에는 한 30%대까지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가동률이나 캐파 같은 게 안 나와 있는데 뭐 장비 업체 특성상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어쨌건 간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8천억, 8,500억인데 지금 사기에는 뭐 신규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구나. 한미반도체를 살까? HPSP를 살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10나노 공정 이하들이 모든 제품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이게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